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선택과 진화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는 원래 처음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목이 길지는 않았어요. 왼쪽에 보이는 건 1600만 년 전에 이제 기린의 모양이라고 나타나지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목이 길어지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목뼈가 조금씩 늘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긴 목의 기린이 된 거예요. 이 변화가 하루 그리고 한 세대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수백만 년 동안 환경에 더 잘 맞는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자연 선택받은 결과입니다. 우리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바로 변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변이란 같은 종 개체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질의 차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질은 쉽게 말해서 항상 생명과학에서는 특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개체마다 다른 특징을 변이라고 하는구나. 변이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전적 변이, 두 번째는 비유전적 변이인데요. 첫 번째 유전적 변이는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같은 기린 그림이라도 각자 무늬와 색깔이 조금씩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전 정보에 따라서 특징의 차이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유전적 변이라고 합니다. 비유전적 변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반면에 우리가 유전자와 관계없이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맨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이 근육맨이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그 아기도 이렇게 근육이 처음부터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특징이 자녀한테 유전되지 않는 변이를 비유전적 변이라고 해요. 이렇게 종류를 나눠봤긴 했지만 우리는 둘 중에 유전적 변이에 초점을 맞춰서 교육과정에서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변이의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돌연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돌연변이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1학기 때 DNA가 RNA로 전사되고 단백질로 번역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공부했었죠? 중심 원리. 생명체의 중심 원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때 등장하는 그 DNA, 즉 유전 물질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 유전 물질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면 부모한테 없던 새로운 특징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을 돌연변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른 이런 특징들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변이의 원인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변이의 원인 두 번째로 유성생식이라는 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성생식이라는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유성생식이라는 것은 정자와 난자의 즉 이런 생식세포들의 수정 과정을 통해서 자손이 만들어지는 것을 유성생식이라고 불러요. 지금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져 있고 수정 과정을 통해서 자녀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자, 난자 만드는 과정을 우린 감수분열이라고 불렀었고 얘네가 만나서 수정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변이들이 즉 다양한 유전자 조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수정 일어날 때요. 우리가 어떤 정자와 어떤 난자가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가진 자손들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유전단원 공부하면서 감수분열이 어려워서 포기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감수분열은 생식세포 만드는 분열 과정인데 통합과학에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진 않아요. 일단은 그래서 넘어가셔도 됩니다. 변이를 다시 보면 특징의 차이를 얘기한다. 개체별로 다른 특징의 차이, 이것의 원인으로는 돌연변이와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자연선택의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연선택이란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특징을 지닌 개체들은 더 잘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아까 무당벌레가 이렇게 네 종류가 나와 있었죠. 각기 다른 색과 이제 무늬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초록색 나뭇잎 위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새들이 볼 때 이 친구는 가장 눈에 안 띌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눈에 띄어서
쉽게 잡아먹힐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초록 색깔 개체들은 조금 더 잘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게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특징을 지닌 개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생각해보면 자연선택의 원리가 작동할 때는 항상 뭔가 고등하다든지 하등하다든지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경에 따라서 적응하기 유리한 애들이 더 잘 살아남는다는 개념이 바로 자연선택입니다. 두 번째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항생제 내성 세균의 예시.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예시인데요.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세균을 죽이는 약을 얘기합니다. 세균 죽이는 약. 내성이라는 말은 저항할 수 있다. 즉, 세균 죽이는 약을 이겨낼 수 있는 개체들을 항생제 내성 세균이라고 해요. 즉, 어떻게 말하면 항생제 듣지 않는 놈들이죠. 우리의 관점에서는. 지금 처음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일반 세균들과 항생제 내성 세균, 파란 색깔 개체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고 있냐면 항생제 내성이 없는 일반 세균들만 죽어나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그 항생제 내성 세균의 비율이 높아지고 항생제 내성이 없는 일반 세균들은 죽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볼게요. 시험 문제에서 항생제 내성 세균은 항생제 사용에 따라서 등장했다 라고 하는 보기가 굉장히 자주 나와요. 학생들도 엄청 많이 틀리고요.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는 항생제 내성 세균은 항생제 쓰니까 나타났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요 첫 번째 그림을 잘 보시면 변이가 원래 존재했다. 변이라고 하는 것. 즉 항생제 내성 세균은 일반 세균들과 함께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항생제를 사용함에 따라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비율이 증가했다. 또는 자연 선택되었다. 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니까 꼭 한번 알아두시고 오늘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변이에 대해서 변이의 종류, 바로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 그리고 변이의 원인, 돌연 변이와 유성생식 공부했고요. 자연선택의 원리란 환경에 살아남기 적합한 자손들이 살아남아서 더 많은 자손을 남긴다는 것, 그것이 자연선택의 원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윈의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가설까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